자, 이러한 도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이 안양시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고 도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는 이 지역을 5군데를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자, 먼저 1위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안양시의 도시 잠재력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잠재력 평가는 매 콘텐츠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도시 구조의 위계, 도시 개발 축상의 영향력, 주거 수요와도 관련이 있는 이 교육 여건인 학군 등급, 향후 인구가 얼마나 많이 유입될 것인가에 대한 이 인구 배분 계획, 자, 도시 확장에 따른 이 도시 편입 면적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가와 예정 용지 면적, 도시의 전반적인 대지 가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계획들 가운데 신설 공원 계획, 향후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 예정 철도 교통 노선, 그리고 직접적인 일자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도시 재생 사업, 이런 항목들을 바탕으로 향후 2040년까지 도시 계획상으로 봤을 때 안양시에서 가장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합산 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이 도시 기본 계획과 관련된 저희 컨텐츠를 접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께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에 대해서 펌프질을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간혹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 컨텐츠는 어느 지역이 좋으니 어느 지역을 투자하십시오라고 권유하는 컨텐츠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투자 개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우선은 도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시 기본 계획을 이해하시기 쉽게 해설해 드리는 것이 이 컨텐츠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 대비해서 앞으로 어떤 도시 계획상의 개발 여건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에 이쪽으로 이주를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도시에서 앞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기도권에 있는 도시들을 지금 계속 도시 기본계획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시고 어떤 도시가 향후에 나의 직장과 내 성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도시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겠고, 그리고 이왕 간다라고 하면 이런 인프라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갔을 때 향후에 집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자산가치상으로 좀 더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뜰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가서 투기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저도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제 시간 들여가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부동산 업자도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컨텐츠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안양시의 도시 구조상의 위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안양시의 도시 구조는 2도심인 안양과 평촌의 듀얼코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은 부도심이 없죠. 부도심이 없는 구조로 6개의 산계된 지역 중심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도시 기본계획 2040에서도 이 기존 도시 공간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2도심은 안양, 평촌 두 곳이고 그 외에 6개 지역 중심으로는 석수, 박달, 비산, 인덕원, 명학, 호계 이렇게 6개의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검토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덕원의 경우는 기존의 4호선에 더해서 인덕원, 동탄, 인동선이죠. 복선전철, 그리고 월판선, 월곡판교선, 이 복선전철, 이런 전철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최소 이 3중 역세권화 되기 때문에 타 지역 중심과는 이 무게 중심이 이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자, 이런 인덕원을 지역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도심에 이은 부도심으로 승격시킬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이 평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진 서측면과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원래대로 지역 중심으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계상으로는 지역 중심인 이 인덕원은 원래는 이 부도심으로 고려가 되었을 정도로 실제적인 인프라 집중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 중심들과는 좀 차별화해서 봐야 되는 지역이고요. 자, 이런 위계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위계가 높은 도심권에 속하는 지역이죠. 자, 안양 도심입니다. 안양 도심에 속하는 지역은 안양 1동, 2동, 3동, 4동, 5동,
그리고 구동. 두 번째, 평촌 도심에 속하는 지역은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호계 2동, 부흥동, 다란동.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동들이 이 도심권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 위계상으로는 가장 높은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다. 자, 나머지 다 지역 중심인데요. 지역 중심 중에서 특별히 인덕원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중심에 비해서는 이 개발 잠재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양 1동, 관양 2동. 나머지 지역들 명학 지역 중심, 안양 6동, 안양 7동, 안양 8동, 석수 지역 중심, 석수 1, 2, 3동, 박달 지역 중심, 박달 1, 2동, 비산 지역 중심, 비산 1, 2, 3동, 호계 지역 중심, 호계 1동, 호계 3동, 그리고 갈산동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 중심에 속하는 지역은 도시구조 위계상 가장 낮은 지역에 포함된다.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해봤자 도심이냐 도심이 아니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 축상의 영향력입니다. 안양의 주 개발축은 도심이 놓여진 위치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듯이 당연히 동서방향의 주 개발축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향후에도 서측의 광명시의 지속적인 도시기능 강화, 성남 판교와의 개발 연계로 인해서 동서축의 개발 압력이 계속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주 개발축은 그대로 동서방향축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제가 볼 때는 이 동서방향의 주축은 평촌을 지나서 인덕원까지 포함하는 동서방향의 주축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서울과 군포, 수원을 잇는 남북방향의 개발 부축 1, 그리고 과천과 의왕을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개발 부축 2, 이렇게 두 개의 개발 부축을 가지고 있죠. 계획상으로는 이 두 축은 개발 주축이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만안과 동안의 균형 개발 측면과 또 광명과 과천, 성남에 대한 도시 연계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이 동서방향의 도심을 연결하는 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이 적기 때문에 부축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개발 주축은 4차 산업혁명축, 그러니까 4차 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축이라고 명하고 있고요. 개발 부축 중에서 안양 도심을 포함한 축은 재생혁신축으로 도시재생과 혁신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개발 부축인 이 평촌도심을 포함하는 축은 복합유통축, 복합개발과 유통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 주축에 포함되는 지역은 박달 지역중심, 안양도심, 평촌도심, 그리고 인덕원 지역중심, 이 네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박달 지역중심은 박달 1동, 박달 2동, 안양도심, 안양 1, 2, 3, 4, 5동, 9동, 평촌도심,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호계 2동, 부흥동, 다란동. 인덕원 지역중심, 관양 1동, 관양 2동이 주축에 포함된 지역으로 개발 축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자, 두 번째 부축 1은 석수 지역중심, 안양도심, 그리고 명학 지역중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해당하는 지역은 석수 지역중심, 석수 1동, 석수 2동, 석수 3동, 안양도심에 포함되는 지역, 안양 1, 2, 3, 4, 5, 9동, 명학 지역중심, 안양 6동, 안양 7동, 안양 8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발 부축 2죠. 인덕원 지역 중심, 평촌 도심, 그리고 호계 지역 중심. 인덕원 지역 중심은 관양 1동, 관양 2동, 평촌 도심,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호계 2동, 부흥동, 다란동. 호계 지역 중심, 호계 1동, 호계 3동, 갈산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개발 축상의 영향력에 개발 주축과 개발 부축에 크로스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안양 도심, 그리고 평촌 도심, 그리고 지역 중심으로는 유일하게 인덕원 지역 중심이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개발 축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이 안양시의 지역별 이 학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번 서울시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를 평가를 할 때도 이 학군과 관련된 평가는 뭘 봤냐 하면 중학교 학업 성취도로 봤습니다. 중학교 학업 성취도는 각 학교별로 특목고와 자사고, 자공고 진학 비율을 봤고요. 해당하는 지역에 이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높고,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반적인 학교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군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이 아파트라든지 이 주거 지역의 주거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 잠재력과도 연관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안양시의 총 24개의 중학교 2022년도 이 학업 성취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학교별 순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 순입니다. 자, 동안구, 대한여중,
20.1%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재적수 184명 중에서 37명이 특목고 진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외고에 33명이나 진학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역시 동안구 귀인중학교입니다. 17%. 자, 3위가 역시 동안구입니다. 갈산동의 대한중학교 14.3%. 4위 역시 동안구입니다. 평안동에 속해 있는 이 평촌중학교 10.3%. 이 4개 학교가 전체 10% 이상이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을 한 이제 그런 학교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5위 동안구의 임곡중학교 9.5%. 6위 처음으로 만안구가 나왔습니다. 안양서중 8.7%. 7위 동안구의 부흥중학교 6.8%. 8위 동안구 범계동 6.5%. 9위 동안구 비산중 6.3%. 10위가 5.9%의 신기중학교 역시 동안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이 동안구 한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동안구 쪽이 진학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구는 만안구보다는 동안구 쪽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순위도 말씀을 드리면 11위가 안양여중, 12위 신안중학교, 13위 호계중학교, 14위가 부안중학교, 15위 연현중, 16위 관양중, 17위 성문중, 18위 부림중, 19위 호성중, 20위 인덕원중, 21위 박달중, 22위 금명중, 23위 안양중, 마지막 24위가 1.1%의 진학비를 보이고 있는 신성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별로 진학 비율이 높은 학교를 나열을 해보면 20% 이상 가지고 있는 학교, 그리고 10% 이상 가지고 있는 학교,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유일하게 이 동안구 갈산동이 20%와 10%대의 학교 두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상으로는 갈산동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귀인동, 평안동, 평촌동, 다란동, 자, 모두 10% 이상의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 특목고 자사고 진학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들이 1급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5% 이상의 진학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 동입니다. 비산 1동, 부흥동, 범계동, 비산 3동, 신촌동, 안양 9동, 안양 7동, 비산 2동, 호계 1동. 자, 여기를 2급지로 보겠습니다. 자, 5%, 10%, 20% 이상의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보이고 있는 중학교들이 대부분 두 개의 동을 제외하고는 다 동안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 이상의 진학비를 보이고 있는 곳 안양 2동, 호계 2동, 석수 2동, 관양 1동, 부림동, 안양 3동, 석수 1동. 자, 3급지이고요. 자, 가장 진학비가 낮은 곳 4급지입니다. 안양 8동, 호계 3동, 관양 2동, 박달 2동, 박달 1동, 안양 5동, 석수 3동, 안양 6동, 안양 1동, 안양 4동. 자, 인구 배분 계획입니다. 인구 배분 계획은 절대 인구 증가량 그리고 기존 인구 대비 증가율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평가를 하고요. 합산 점수로 전체적으로 향후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자,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구단위 계획상 인구 배분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인구 증가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평촌 도심 그리고 호계 지역 중심이 되겠습니다.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호계 2동, 부흥동, 다란동, 호계 지역 중심, 호계 1동, 호계 3동, 갈산동 19,000명의 인구 증가 수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11,000명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비산 지역 중심 그리고 인덕원 지역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0,000명 증가입니다. 석수 지역 중심, 박달 지역 중심. 자,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인구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곳은 안양 도심 그리고 명학 지역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인구 증가율입니다. 인구 증가율상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지역은 111% 인구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비산 지역 중심 그리고 인덕원 지역 중심. 두 번째는 110%입니다. 석수 지역 중심, 박달 지역 중심. 세 번째 109%입니다. 평촌 도심 그리고 호계 지역 중심.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곳은 안양 도심 그리고 명학 지역 중심이 되겠습니다. 절대 인구 증가량과 인구 증가율 수치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구 배분 계획상 가장 큰 개발 압력을 받는 지역은 비산 지역 중심과 인덕원 지역 중심, 비산 1동, 비산 2동, 비산 3동, 관양 1동, 관양 2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평촌 도심,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호계 2동, 부흥동, 다란동, 그리고 호계 지역 중심, 호계 1동, 호계 3동, 갈산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석수 지역 중심, 그리고 박달 지역 중심. 가장 낮은 인구 증가 압력을 보이는 곳은 이 안양 도심, 명학 지역 중심, 안양 1, 2, 3, 4, 5, 6, 7, 8, 9동.
안양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와 예정용지입니다. 가장 높은 시가와 예정용지 2제곱킬로미터를 보이고 있는 곳은 석수 지역중심, 박달 지역중심입니다. 석수동, 박달동 2.2제곱킬로미터. 자, 여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0.36제곱킬로미터를 보이고 있는 지역, 비산 지역중심, 비산 1, 2, 3동, 그리고 인덕원 지역중심, 관양 1동, 관양 2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0.0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시가 예정용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한 시가 예정용지 등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설 공원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신설되는 공원들이 다수 분포를 하고 있고, 공원이 신설되게 됐을 때 주변의 대지 가치가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배점을 할애하진 않지만 일부 소량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자, 양지공원 그리고 수리산 성지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 안양구동, 삼성천지구공원, 석수 1동, 연형공원, 석수 2동, 석수 3동 생태 힐링공원 2025년 예정되어 있죠. 석수 3동, 비봉산 힐링공원, 비산 1동, 한벽공원, 관양 1동, 덕현지구 근린공원 A, 호계 1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통인프라, 신규 교통인프라입니다. 특별히 이 철도교통과 관련된 부분이죠. 신규 노선, 자, 인덕원 동탄선, 이 노선도에 해당하는 지역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역, 평촌동, 그리고 귀인동, 갈산동, 자, 인덕원역, 관양 1동, 관양 2동, 자,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이 호계역입니다. 호계역, 호계 1동, 호계 3동. 이 지역들이 인동선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월판선. 자, 월판선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경강선의 일부 노선에 포함되는 지역이고요. 월곶에서부터 이 판교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정확하게 노선의 위치가 확정된 거는 아직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 고시를 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현재 도시 기본 계획상으로는 이 친절하게도 계략적인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역사의 혜택을 받는 동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안양역, 안양 1동, 안양 4동, 안양 5동, 자, 만안역, 안양 2동, 석수 2동, 석수 3동, 박달 1동, 자, 안양 운동장역, 비산 3동, 자, 마지막으로 인덕원역, 관양 1동, 관양 2동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석수 1동, 그리고 석수 2동 두 개의 동이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다음으로는 이 복합 환승센터, 그러니까 보통은 3개에서 4개의 역사가 만나는 이 3, 4중 역세권 이상이 되는 이제 그런 교통상의 요지에 이 설립이 되게 되는데, 이 복합 환승센터는 안양시에서는 유일하게 3중 역세권 이상이 되는 이 인덕원의 이 환승센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와 시외버스 그리고 승용차가 환승이 되는 이제 그런 복합 환승센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영향을 받는 지역은 관양 1동, 관양 2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설 예정 철도 노선과 이 복합 환승센터 계획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교통상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 지역은 인덕원 지역 중심이죠. 관양 1동, 관양 2동. 두 번째는 석수 지역 중심 중에서 이 석수 2동. 자, 그다음 세 번째 혜택을 받는 지역은 안양 1동, 안양 2동, 안양 4동, 안양 5동, 평촌동, 귀인동. 자, 석수 1동, 석수 3동, 박달 1동, 비산 3동, 호계 1동, 호계 3동, 갈산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의 지역은 이미 기존에 지나가고 있는 1호선과 4호선의 영향은 제외했습니다. 그 외에 신설 예정인 현재의 가치보다 추가적인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지역 위주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산업단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IT 스마트 콘텐츠 복합단지 산업혁신구역 지정 관련해서 이 덕천초등학교 인근의 필지와 관련된 지역입니다. 안양 7동,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귀인동, 평촌동, 갈산동이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IT 스마트 콘텐츠 복합단지 이 호계입니다. 거기에다가 상생혁신공간 조성, 효성공장 인근의 필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혜택을 받는 지역은 호계 2동,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기존 군부대 이적지와 이 노르페인트 주변 그리고 호연마을 일원을 활용해서 조성이 되게 되는 사업이고요.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지역은 박달 2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이죠. 도시재생사업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평촌 신도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시재생사업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그리고 용적률과 최고 높이 상향 조정,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과거 평촌 신도시와 관련이 된 지역입니다.
불임동, 평안동, 범계동, 부흥동, 다란동. 자, 두 번째가 이 범계 평촌 역세권 위주의 고밀 주거지 개발이 있습니다. 자, 영향을 받는 지역은 불임동, 평안동, 범계동, 부흥동, 다란동이 되겠습니다. 자,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서는 적시되어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그다지 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개발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가점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이 안양시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고 도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는 이 지역을 5군데를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자, 먼저 1위는 평촌 도심의 귀인동.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하고요. 개발 주축과 개발 부축이 크로스되는 지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 자, 학군 등급상으로 봤을 때도 1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인구 배분 계획상 두 번째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고, 신규 도시철도로 인한 영향으로는 이 인동선 농산물 도매시장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요. 현재 2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이 된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촌 신도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한 도시재생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에 이 안양시 내에서 가장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2위는 평촌 도심에 속하는 평촌동입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하고요. 개발축상의 개발 주축과 부축이 크로스되는 지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자, 학군 등급상 이 1급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인구 배분 계획상 두 번째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신규 교통 인프라 사항으로 인동선 농산물 도매시장역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직접 혜택을 받는 지역이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두 번째로 높은 이 개발 압력을 받는 지역이다. 세 번째는 평촌 도심에 속하는 호계 이동.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해 있고요. 개발축 영향력상으로 봤을 때 역시 개발 주축과 부축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급 등급상으로 봤을 때는 2급지에 속해 있고요. 자, 인구 배분 계획상으로 봤을 때도 두 번째로 높은 인구 증가 계획을 나타내고 있고, IT 스마트 콘텐츠 복합단지, 그리고 상생혁신 공간 조성, 자, 이런 산업단지 사항의 이 호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는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4위는 인덕원 지역 중심의 관양 1동. 도시구조 위계상으로는 지역 중심에 속해 있고요. 개발축 영향력상으로는 개발 주축과 개발 부축이 크로스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군 등급상으로는 상급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군 등급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인구 배분 계획상 인구가 가장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시가와 예정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한벽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규 교통 인프라상, 자, 인덕원역에 인동선 그리고 월판선이 지나가는 교통 인프라상의 혜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인덕원 환승센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여건들을 봤을 때는 네 번째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다섯 번째는 평촌 도심에 속하는 평안동 그리고 다란동이 되겠습니다. 두 지역 모두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개발 축상의 메인 주축과 부축이 크로스되는 지점, 학군 등급상 1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인구 배분 계획상 두 번째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상 평촌 신도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 그리고 범계 평촌 역세권 위주 고밀 주거지 개발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자, 5위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위만 공개를 하면, 자, 6위가 인덕원 지역 중심의 관양 이동. 자, 5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7위가 평촌 도심의 범계동 그리고 부흥동, 이 두 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점수대가 9점대, 그러니까 상위권에 포함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 30%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그 아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들이 평촌 도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도시의 기본적인 이 구조상의 이 도심권 그리고 개발 축상의 영향력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역시 이 서측계 만안구보다는 이 동안구 쪽의 발전 잠재력이 훨씬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인덕원 지역 중심 관양 1동과 관양 2동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광역철도 다양한 철도 노선들의 이 혜택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 역세권 이 조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그런 혜택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
전반적으로 도심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발 잠재력,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